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커서 상당히 매매 난이도가 있는 장입니다. 그 변동성도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고 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대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계좌 관리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수익이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 이유가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는 법을 모르고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락장으로 전환이 될 때 이때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벌어둔 돈 여기서 다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식 투자할 때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상승장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일종의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매매도 이렇게 상승할 때가 아닌 공포가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공포의 끝자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이 불안할 때는 매매 빈도를 좀 줄이고 그 다음 되도록이면 등급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가 좀 물리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장이 좋을 때는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가지만 장이 힘들어지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은 S 플러스급 종목들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 나스닥도 현재 고점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나스닥이 이런 저점을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를 할 때는 S급 이상 종목들 내가 물리더라도 버티면 결국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로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장에서도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장세에서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 상승했다가 그동안 조정을 보였고 지금 이렇게 ABC 파동 끝자락에서 21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장대 양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이 봉의 중심인 50% 선을 살짝 이탈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 종목 치고는 현재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장급 종목이라면 중심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 종목은 현재 중심을 이탈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하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의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 파란색 선인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회복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면은 상승 N자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스마트 머니들이 이 구간에서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해서 주가를 들어 올릴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앞으로 관전 포인트 21선이 지켜지는지 여부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제가 HPSP라는 종목 잘 관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도 이렇게 버텨줬는데 오늘도 이렇게 버텨주면서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모두가 힘들 때 나름의 견조한
방어력을 보여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종목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약 5% 정도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이 4만원에서 41,800원 구간이었는데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그 가격대에 안 내려와주고 계속 그 위에서 지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올리지 말고 다시금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이런 가격대 부근에서 한번 분할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이버 이 종목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을 하고 방향성을 상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눌린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는데 이 22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저는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나무와 합병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은 코인 시장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두나무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을 합병한 네이버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 우려감에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현재 이 구간에서 엄청난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러한 저점 라인에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시세가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혹시 공략을 하셨다면 차분히 홀딩을 해놓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꼭 한번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어제도 상승해줬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턴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접었다가 물량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막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돼서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좋은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런 종목들 매수해 놓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무럭무럭 상승해서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불안하지만 이렇게 S+급 종목들 안전한 자리에서 베팅을 해놓으면 크게 걱정을 하실 게 없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점방에서도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203,000원 부근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이때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실 거고요. 만약에 공략을 안 하신 분들도 이런 저점 라인에 내려왔을 때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일단은 물량을 채워 놓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대에서 계속 매수매도 공방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그 안으로 들어왔죠. 시장에 의해서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면 되니까 일단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 종목은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첫 양봉이 나온 다음에 첫 조정이기 때문에 양음양으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안전한 자리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현재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좀 더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그 가격대 부근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보신 분들은 홀딩을 해보시고요. 슈팅 흐름이 나오면은 분할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시장 빠지면서 크게 빠져서 손실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렌시스 이 구간에서 매수 자리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중심을 이탈하자마자 매도세가 과하게 출회가 됐죠. 이 종목 혹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렌시스를 매수한 대전제가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해서 상승 N자로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공략을 해봤는데 일단 못 올라가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그 판단 실수를 인정을 하고 절반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해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 대전제 자체가 깨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좀 더 홀딩을 하셨다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추세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멤버십이나 타점방에서 하는 매매는 주로 스윙 매매로 진행을 합니다. 즉 단타 매매가 아니라 전체 차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완성된 종목에서 분할로 천천히 흐름 보면서 매수를 해서 나중에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 일부 매도를 하고 나서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평단이 나중에는 이렇게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시세가 주면은 이때 본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볼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손실이 나오는 경우에 최대한 작은 손실로 방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봐서 메꿔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괜히 이 종목 이 구간에서 대응을 안 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단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진 노선을 지지하고 이런 중심을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못하고 밀려버렸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마진 노선을 이탈할 때 일단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마진 노선이 깨졌을 때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일단 이 종목 홀딩을 해보시고요. 다시 바닥 잡고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며칠 더 흐름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베팅의 기술 4편에서 마진 노선을 이용한 매매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마진 노선은 말 그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지켜졌다가 중심을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건데 중심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진 노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빠르게 일단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우주 태양광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두 종목은 만약에 공략하셨다면 바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35,000원 구간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요. OCI 홀딩스는 오늘 잠깐 그 가격대를 살짝 깼지만 다시 빠르게 복귀를 해주고 나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공략하셨다면 단기간에 바로 17%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건데요. 만약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다면 손실 중인 종목이 있을 경우에 그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하셔야 자금이 묶이지 않고 계속 회전이 될 수가 있고요. 심리도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솔리드 공략하신 분들도 수익이 나셨을 건데 오늘 시장 밀려서 바로 급락했다가 빠르게 복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홀딩 중에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시세가 나온 종목은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원전주도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대원전선이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돼서 일단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각 수렴 형태로 차트가 만들어져서 제가 상승 방향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승 방향으로 턴을 안 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일단은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손실 상태가 있지만 이 상태에서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량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예상과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한 2, 3% 정도 손실 중이실 텐데 비중 절반 정도 줄이셔서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고요. 자, 한정기술 제가 정말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대 내려오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가격 줬다가 안 내려왔죠. 저희 타점방에서도 이 종목 공략하려고 지금 보고 있고 이 가격존으로 내려올 때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미국장이 혹시 또 급락이 나오거나 아침에 국내 장을 봤는데 또 급락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 타점을 현재 가격보다 좀 더 밑에서 잡는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정리하면 정상장이면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또 오늘처럼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매수 타점을 좀 더 아래 가격에 설정을 하신 다음에 분할로 이렇게 사 모은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은 저점에서만 공략하면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은 일단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 이탈을 했고, 오늘 시장 하락으로 이렇게 또 한 번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여전히 지지 흐름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흐름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 종목은 결국 이런 맥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재료 또한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잘못 잡았다고 손절할 것이 아니라 흐름 보면서 비중을 계속 늘려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흐름 보면서 다음 타점 말씀드릴 테니까요. 93,0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홀딩 하시고 좀 더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